어쨌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더 심하죠. 과거의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지금 대출 줄이고 있고 공급 안 하고 있고 세금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반대로 하고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정부가 4년이나 남았는데. 네. 세금을 올린다고 부동산 숫자가 증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급이 개선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비판하고 있는 것들이지. 지금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이 대상은 어디가 되는 거죠? 뉴스가 지식이 되는 순간 지식의 발견. 저는 SBS 정유미 기자입니다. 요즘 주식만큼이나 부동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지금 뭐가 문제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정리를 하고 싶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리서처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부동산 리서치를 해서 그것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써가지고 이제 납품하는 일들을 합니다. 제가 나오면은 투기 세력의 수계 이런 식으로 막 댓글이 달리거든요. 아마 이 채널 유튜브에 올라가도 댓글이 달릴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베이스가 아니라 예. 리서치 베이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대통령 토론회는 또 다녀오셨고요. 네. 총리 그 토론회까지 두 차례 이 토론회를 좀 보시면 그 전부터 있었지만은 총평을 좀 해주시면요. 공급도 얘기하고 대출도 얘기했고 이제 세제도 얘기했는데 결국은 증세다라고 하는 게 총평이었었고요. 궁극적으로는 공급에 대한 확실한 뭐가 없었고요. 오히려 공급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좀 야기하게 됐었던 멘트들이 나왔었고 대출은 완화보다는 규제가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세금은 명쾌했습니다. 예, 그냥 증세, 보유세 올린다. 양도세도 좀 혜택을 축소한다. 그런 거여서 아마 세제 개편을 하기 전에 아마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증세를 위한 결론은 그냥 국민들의 의견과 격차가 더 많이 벌어졌음을 확인한 토론회였다. 그렇게 총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아, 저런 증세가 나오는구나를 확인한 자리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이 시점이었을까? 결국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둔 시점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작년부터 해서 올 초까지 대통령님하고 정책실장님과 많은 이제 그 정부 인사들이 증세에 대해서는 다 얘기했었습니다. 이미 다 컨센서스가 다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문제가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부동산 문제는 다른 지역들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만 문제가 되거든요. 서울에 붙어 있는 경기도까지만 서울 선거를 졌어요. 예, 경기도 주요 지역도 졌고. 근데 거기서 이제 원인들을 분석해 보니까 부동산 민심이 떨어져서 이탈표가 발생한 거예요. 대부분이 30대였습니다. 30대는 원래 절대 지지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봤더니 공급에 대한, 대출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급하게 토론회를 잡았던 것 같아요.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2주 연속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그냥 밀어붙였다가는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확인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완화하고 당근책을 주는 것들을 몇 개 좀 끼워 넣으려고 하는 그런 좀 요식행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웃으면서 되게 말씀을 세게 잘하시네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을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게 도대체 이게 언제부터였죠? 올 설날 연휴 때 그 X 트위터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집중 공격을 하셨죠. 아마 전당대회 용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부터도 저는. 작년까지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언론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 시즌2. 예, 시즌2를 정말 싫어했죠. 그 되지 멘트를.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평을 많이 이제 받았는데 네네. 지금 이대로는 이 흐름이면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게 좀 어울리는 상황이 됐습니까? 더 심하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나름 여러 가지 제도들을 이렇게 좀 시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 18년도에 임대사업자 제도를 만들어서 추진도 하기도 했고, 공급적인 것들이나 세제적인 것들을 했는데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좀 꼬였죠. 꼬이다 보니까 정책이 자꾸 이제 단기 이제 문제가 생긴 것들을 막는 추가 대책들이 너무 연속으로 나오다 보니까 28번 대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악화가 됐죠. 그러니까 풍선 효과로 오르지 않을 적까지 올렸던 게 문재인 정부의 체제 패착이었었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시도는 여러 가지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망했지만. 근데 이번 정부는 1년밖에 안 됐는데 네.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겪었던 시행착오를 이미 다 겪고 있고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아니라 더 강화돼서 지금 더 빠르고 강화된 것들이죠.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보면요. 선거 공약집 나오잖아요. 네. 부동산 파트 보면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습니다. 공급으로 잡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출 많이 해주겠습니다.
딱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지금 대출 줄이고 있고 공급 안 하고 있고 세금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돼서 그런 이제 자문들을 구해봤는데 결국은 이거는 이제 내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내부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야지 정당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안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안이고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공급밖에 없어요. 공급은 신규 공급이 있고 시장에 있는 그런 매물들을 거래할 수 있게 되는 유통 이제 거래가 있는데 양쪽이 다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한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가 보시기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이 부동산 정책이 정치적인 이득을 챙기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어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평가를 여쭤봤는데 문재인 정부 시즌2보다 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정부가 4년이나 남았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뭐 윤석열 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을 굉장히 심하게 비판했고요. 예. 저는 뭐 누구 특정 뭐 정치 집단을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예. 부동산 정책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꺼리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시장의 요구하고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공급이 부족하면은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공급을 늘리겠다고 정책이 없어요. 난 그게 정말 참 답답한 거죠. 그리고 뜬금없이 부동산 시장과 안정과 상관없는 증세 얘기가 나오고요. 세금을 올린다고 부동산 숫자가 증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급이 개선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비판하고 있는 것들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뭐 감정이 있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증세를 한다고 해서 부동산 뭐 매물이 더 나오거나 뭐 거래가 좀 더 활발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왜 올리는 거죠? 그냥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라고 하잖아요. 예. 예, 증세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세수 확보 차원이다. 그래야 국세가 더 커지고 예. 국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죠. 특히 지방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지방 지지자들은 정말 좋아하겠죠.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거죠. 정상화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시세가 낮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일단 알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시세는 수급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증세나 세금 규제로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날 토론회에서는 3배 정도 낮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유세라는 말씀인데 이 재산세에 대한 부분들을 올리기 위한 것이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정상화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보유세에서도 대한민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종부세가 있어요. 외국에는 없거든요. 근데 종부세를 내는 대상들이 많지는 않아요. 예. 극히 몇 프로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럼 종부세율만 놓고 보면은 0.4%에서 5%까지 되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높은 세율은 없어요. 그러니까 종부세 내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고 또 하나는 선진국들은 취득세나 양도세가 거의 없습니다. 거래세 자체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수평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실거주자들한테. 근데 우리나라는 다 있거든요. 취득세도 있고 양도세도 있고 보유세도 특히 종부세 내서 사시는 분들한테는 높고. 그래서 저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전 세계 거의 탑 클래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대상은 어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른데 네. 이게 점점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타겟은 다주택자였어요. 그래서 여러 번 압박을 했고 팔라 그래서 이제 5월 9일 대대단히 걷고 팔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 3월 달, 4월 달까지는 거래되다가 5월 달부터 이제 묶였는데 제가 시장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다주택자들은 지금 존재합니다. 있는데 더 이상 안 팔려요.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들의 나머지는 뭐냐면은 안 팔리는 물건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반 이상이 다세대 빌라고요. 예. 다세대 빌라고 또 반 그 아파트라 하더라도 안 팔리는 소형이에요. 재건축이 대상이 아닌. 그러니까 여기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에선 더 이제 좀 시장에 끌어낼 매물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 타겟이 비거주 1주택자였어요. 다주택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난달까지 또 압박을 했었는데 비거주 1주택자들의 행태들을 보니까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본인이 실거주를 하던가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더 이상 나올 매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7월 달부터 나오게 한 게 뭐냐면은 실거주한다 하더라도 초고가인 겁니다. 초고가의 기준을 얼마로 할 것인가가 이번 토론의 주제이기도 네. 했었는데 예. 그럼 결국 계속 다주택자 이제 규제,
비거주 1주택자 규제, 그리고 실거주 한다 하더라도 1주택자 하더라도 초고가 규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규제 대상들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을 많이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들이 숫자로 보면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방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세금하고 거의 무관한 지역들이라고, 네. 시세가 낮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세금이 높은 지역들 중에서 일부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또 뭐 제가 그분들 마음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초고가 주택에다가 이제 세금을 더 부과한다. 그러면은 좀 속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재산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재산세를 올리겠다고 했으면은 전 국민이 다 반대를 했을 겁니다. 종부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12억 원 이상 주택 등만 종부세를 부과해요. 지방에는 거의 없고요. 정말 극히 일부만 있고 서울 수도권에만 있고 대부분 다 서울에 있잖아요. 걷게 되면 이걸 어디다 주냐면은 그 지역에 주기보다는 지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방 분들은 다 좋아하죠. 그러니까 예. 많이 걷어라. 종부세 많이 걷어라. 양도소득세 많이 걷어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에 이제 지방 후원금들 들어가잖아요. 그게 거의 대부분. 왜냐면 지방은 다 예산들이 부족하잖아요. 그 비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지방 분들은 다 좋아하죠. 그걸 노리는 거죠. 그 기준이 뭐 30억이다, 50억이다. 그 토론회 때는 뭐 네. 10억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네네. 소장님 생각으로는 이게 몇 억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적정한 건 없고요. 예. 저는 그거 부과 안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30억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공시가격으로. 시세가 아니라. 그럼 공시가격으로 30억이면은 아마 시세로는 40억에서 50억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그러면은 뭐 서초, 강남 그렇죠. 이쪽 많을 거고 송파. 아마 이제 한강벨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포, 용산, 성동, 뭐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뭐 강동구 정도까지 그 라인들이 아마 대부분 해당될 것 같고 대부분 또 해당 안 돼요. 이게 이제 9월에 이제 국회를 당연히 통과하겠죠. 되면은.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생긴 게 예. 민주당이 워낙 크잖아요. 예. 당내 내분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역민들 민심을 받아야 되는데 28년도 4월 달, 6월 달 사이에 총선을 해요.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이거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은 부동산 세금 건들면 항상 졌거든요. 내년 그 12월에 종부세를 내야 하는 건데 그러면. 네네. 예. 그러면은 그 바로 몇 달 안 돼서 총선인 건데 그러니까요. 예. 이거 괜찮나? 이제 싶은 거죠. 민주당 의원들 몇 번 만나봤어요. 되게 싫어하세요. 제가 누군지 말씀 못 드리지만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가 지금 어렵죠.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그 대통령님과 당 의지가 워낙 강력하니까. 예, 예. 세금을 이제 내야 될 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아니 내가 그냥 이 집에 오래 살았을 뿐인데 이런 분들 많잖아요. 네. 내가 뭐 이렇게 오를 줄 알고 살았나? 아니면 내가 몇십 년 동안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집 집값이 올랐다는 것만으로 내가 뭐 시세 차익을 본 것도 아니고 왜냐면 매도를 안 했으니까 이것만으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 게 맞나? 제가 리서처라고 말씀드렸고 소비조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 파악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억울한 거죠. 선의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포주공 1단지라고 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단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실제 제 지인이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평생 사셨던 분이 있습니다. 원주민. 예. 71년도 입주할 때부터 사셨던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760만 원의 분양을 받으셨대요. 71년도에. 예. 예. 아유, 부럽네요. 예. 근데 그게 70억이 된 거예요. 다 진 다음에 준공이 되면 종부세가 나올 텐데 34평이 두 채를 받습니다. 추가 분담 없이. 예. 왜냐하면 사업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러면 대충 잡아도 두 개 있으면 100억이거든요. 4, 5천 나올 거예요. 최소한 잡아도 종부세가 못 내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럼 정부의 의도는 뭡니까? 그런 분들은 팔아라. 그렇죠. 팔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씀을 농담처럼 드렸어요. 아니 선생님은 이거 뭐 그냥 파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돈 욕심이 없대요. 50년 동안 여기 살았는데 난 다른 지역 하나도 모른다. 왜냐면 그분은 일밖에 안 했거든요. 진짜. 예. 어디가 살란 말이냐. 다른 데를 알 수도 못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분이 어디로 이사 가야 될까요? 저도 답변을 못 드렸어요. 4천, 5천을 감당 못하면 나가셔야 되겠죠. 근데 그분들이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속된 말로 물갈이가 돼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종부세를 내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또 종부세를 낼 거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만 나가는 것이고 부자들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것도 밀어내기가 되는 것들이어서 네. 이번 정부에서 그게 싫은 거잖아요. 원주민들 쫓아낸다고 하는 것들. 근데 지금 정책대로로 가면은 원주민들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소위 이제 소장님 표현을 빌리자면 억울한 그런 원주민들, 선의의 피해자. 선의의 피해자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네. 정부가 이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네. 소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쓴다? 그렇죠. 100% 완벽한 제도가 없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대다수를 위해서. 근데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보완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미국 예를 들면은 워낙 선진국이니까 네.
거기는 취득할 때 금액으로 보유세를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큼만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로 산 사람들은 보유세를 많이 내고요. 네. 옛날부터 살던 사람들은 조금 내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들을 저도 공공세미나 가면은 제안을 하는데 네. 계산을 해줄 수가 없대요. 너무 오래돼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게으르고 귀찮은 것 같아요. 아. 선진국 제도들을 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어요. 예, 힘들어도. 앞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시장 조금 암울한 말씀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전망을 좀 해주시면요. 저는 뭐 전망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냥 대응만 할 뿐이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항상 문재인 정부도 이전 정부랑 다르다고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랑 다르다고 했고, 이번 정부도 문재인 정부랑 다르다고 했는데, 하고 있는 정책들, 추가적인 대책들을 보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표지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용이 똑같게 되면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공급 물량이 더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정말 또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정부 때는 2021년도에 다 올랐거든요. 지금은 또 다 오르지도 않아요. 똘똘한 한 채 정책 때문에. 그래서 똘똘한 한 채들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똘똘하지 않은 것들은 여전히 안 오를 거라서 결국은 이에 대한 대응들을 미리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든 임차든. 네. 그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정권만 잡으면 집값이 올라간다라고들 하는데 되게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정권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맞군요. 근데 이게 저는 예. 꼭 민주당이어서가 아니라 예. 사이클 상도 그런 게 있긴 한데 근데 가속화하는 것들, 그러니까 시작이 좀 불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입주 네. 물량이 적었기 네. 때문에. 근데 정책이 그것을 가속화해요. 그게 좀 안타까운 것이죠.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시장 안정화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다 투기고 다 올라갈 거야. 방치하면.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오히려 방치하는 것이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고 빠질 거거든요. 2022년도, 3년도가 빠졌던 이유는 2021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봐도. 네. 한 해에 3배가 올라간 아파트도 있었거든요. 네. 그럼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뭐 금리 때문에 빠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금리도 영향을 줬겠죠. 근데 궁극적인 이유는 폭락 전에는 폭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좀 믿으면 좋겠어요. 많이 올라가면 빠진다는 것들. 그럼 자연스럽게 정화가 되거든요. 그 사이에 미친 듯이 공급을 하면 돼요. 그러면 안정이 될 수 있는데 그 방법들을 좀 안 쓰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지금 똘똘한 한 채가 더 미친 듯이 오르게 지금 정부 대책이 그렇게 가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예. 만약에 1000세대 단지면 1000세대 단지가 거래되는 게 아니라 한 건, 두 건 거래되는 걸로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두 명이 사면 그 가격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단지에 있는 입주민들이 다 부자가 아니에요. 예. 근데 자꾸 그걸 관가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사 딴 데 못 가거든요. 돈이 없어서. 예. 그걸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컨트롤 타워는 누구로 보고 계세요? 대통령님하고 정책실장님이신 것 같아요. 느낌상. 아. 예. X 통해서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정책이 발표하기 전에. 그러면은 의도하신 것든 의도하시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강인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인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부동산 컨트롤 타워가 되는 이 상황은 괜찮습니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전 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노태우 대통령 때 대통령님한테 각서를 받았대요. 나 정책 경제수석 할 테니까 부동산이랑 주식은 손대지 마라.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그렇게 사인해 주셨대요, 노태우 대통령이.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그때가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하게 주식시장 좋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됐을 때였었거든요. 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 일반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하는 얘기들대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바라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집이 필요한 곳에 집을 많이 만들어주려고 노력하시면 되는 것들이고, 교통망이 필요한 데는 교통망을 만들어주시면 되는 것들이고, 대출이 필요한 데는 대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위험한 대출도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동산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데 그냥 부동산 전문가가 되지 말고, 국토교통부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부서입니다. 자꾸 규제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본업에 충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그냥 충실하시면은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